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사장 내부 거래 및 내부 미실현 손익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내부 거래가 무엇인지, 내부 미실현 손익이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살펴봤죠. 더 나아가서 내부 거래를 상향, 하향 내부 거래로 나누고요. 상향 내부 미실현 손익, 하향 미실현 손익이 있는 경우에 비지배 지분 귀속 순익 혹은 비지배 지분 잔액 계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차이를 살펴봤죠. 오늘 이 두 번째 강의에서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기초해서 재고자산 내부 거래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연결 분계를 하고 어떻게 연결 정산표를 작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나 이 재고자산 내부 거래 지난 시간에 봤듯이 상향 미실현 손익, 하향 미실현 손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향, 하향 미실현 손익이 있는 경우에 연결 분계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 연도가 되면은 요 미실현 손익이 이제 실현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실현되는 연도에는 또 연결 분계를 어떻게 하는지 상향과 하향으로 구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3번을 볼까요? 갑과 을은 연결 실체 내의 회사입니다. 어느 회사가 지배고 어느 회사가 종속인지 구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결 실체 내 두 회사 간에 1년도에 거래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게 거래 1이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재고자산 매출 매입거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연도에 거래 2가 발생합니다. 즉, 요 매입한 의뢰사가 연결 실체 밖에 있는 A 회사로 또 매출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요 내부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 이익은 없는 거죠. 이미 외부와의 거래를 통해서 모두 실현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부 거래에서 발생한 총 수익과 총 비용만 상계 제거하는 연결 조정 분계를 하면 되죠. 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년도에 지배는 연결 실체 외부로부터 1000의 재고자산을 취득했죠. 이거를 종속한테 1300에 팔았다는 겁니다. 이제 연결 실체가 있을 때 여기에 지배가 있고요. 여기 이제 종속이 있는데 1000원에 매입한 거를 이걸 1300에 얘한테 팔았다는 거죠. 종속은 요거를 같은 해에 다시 연결 실체에 1500에 팔았대요. 그러면 1300이 매출원가가 되고 1500에 또 외부로 판 거죠. 따라서 미실현 손익은 없는 겁니다. 이때 이 거래만을 반영한 두 회사 1년도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하면은 이런 모습이 되죠. 지배는 1000원에 매입한 재고를 1300에 팔았으니까 매출원가, 매출 각각 1000과 1300이 되고요. 요리 갔던 재고자산이 다시 또 외부로 팔렸으니까 1300원 매출원가, 1500이 매출이 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일단 단순 합산을 하면은 매출이 2800, 매출원가가 2300, 그래서 매출총이익이 500 이렇게 잡히는데 이 금액이 과연 연결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매출과 매출원가냐? 아니죠. 지금 이 지배와 그 종속은 단일 실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연결실체 밖에서 들어온 1000원짜리 재고자산이 연결실체 밖으로 1500에 팔렸으니까 500의 이익을 남기는데 1500이 매출, 1000이 매출원가 이렇게 잡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2800, 2300이 아니라 1500, 1000이 되게 하려면 이 파란 색깔로 표시한 매출과 매출원가,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면 되죠. 그래서 퉁치는 연결 조정 분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이 경우에 내부 미실현 손익은 없는 겁니다. 같은 해에 외부 거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림 4를 보면은 이 그림 3의 경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번엔 내부 거래가 있으면서 미실현 이익이 있는 케이스인데요. 갑이 을한테 1년도에 재고자산을 판매합니다. 같은 해가 아니라 그 다음 연도에 A 회사에 넘기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연결 실체 안에서 이게 상향이든 하향이든 상관없이요. 자기끼리 거래를 일으켜 놓고 한쪽에서는 매출 총이익을 더 잡고요. 한쪽에서는 부풀린 재고자산을 갖고 있는 이런 거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전부 원위치 시키고요. 언제 이익을 인식하냐 하면은 외부와의 거래가 발생한 연도에 모두 관연도 미실현 이익을 실현시키는 연결 조정 분계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3분 보겠습니다. 1년도에 지배는 연결실체로부터 1000에 취득한 재고자산을 1300에 팔았죠. 종속은 이걸 다음 연도입니다. X2년 중에 연결실체 외부 회사한테 1500에 팔았대요. 이 거래만을 반영한 두 회사의 1년도 재무제표를 단순 합산해 봅니다. 자,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에 물건을 팔았죠. 따라서 외부로부터 매입한 재고자산은 매출원가가 됐고요. 매출을 인식하면서 지배회사 장부에는 300만큼 매출 총이익이 이제 잡히게 되잖아요. 손익계산서만 이렇게 수익, 비용. 이때 종속은 재고자산을 매입했는데 외부로 안 팔고 갖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기말재고자산으로 1300이 됩니다. 이런 거래가 단기 중에 있었는데요. 연결실체 안에서 멀쩡한 재고자산이 연결실체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네끼리 주고받으면서 재고자산 1000원짜리가 1300으로 둔갑이 됐고요. 말도 안 되는 300만큼 매출 총이익이 잡히는 형국가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매출과 매출원가입니까? 이 거래는 없었다라고 가정을 해야죠. 우리가 내부거래, 내부 미실현손익 이런 거를 지난 시간부터 배우고 있는데 연결재무제표에는 애초에 내부거래가 없었더라면 나왔을 금액으로 표시를 해주는 연결조정분계가 바로 그겁니다. 애초에 없었다면 이 금액이었을 거야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죠. 아무리 복잡한 내부거래가 발생되었어도 만약 if 그 거래가 없었더라면 어떤 모습인지 그 금액은 알 거 아닙니까? 이 거래가 없었더라면 자산은 이거고 부채는 이거고 수익과 비용은 요거만큼이었을 거야. 그 금액으로 조정하는 연결분계를 여러분들이 역으로 맞춰 나갈 수도 있겠다는 거죠. 어쨌거나 연결재무제표 표시 재고자산은 1000원으로 표시가 돼야 되고요. 매출원가는 아무것도 안 잡혀야 되죠. 이게 정답입니다. 단순 합산하면 이렇게 되니까 이 왼쪽 금액을 오른쪽 금액으로 바꾸기 위한 연결 조정 분계가 필요한데요. 단기에 1300에 팔고 1300에 샀다라는 그 거래 자체를 모두 부인해야 됩니다. 자, 잠깐 앞서 예를 볼까요? 이게 바로 예 2번인데요. 이때는 다 팔렸기 때문에 요 매출원가만 퉁치는 미실현 손익은 없었죠. 이번에는 미실현 손익까지 있는 겁니다. 일단 내부 거래는 상계 제거하는 거예요. 1300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하나 더 해야 될 게 재고자산은 1300이 아니라 1000으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재고자산을 300만큼 줄이고요. 매출 총이익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매출 총이익도 죽여야 된다고요. 이럴 때 차변을 매출 총이익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매출 총이익은 분기할 때 나오는 계정이 아니라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할 때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고 짝대기 하나 쭉 긋고 매출 총이익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매출 총이익을 죽이기 위해서는 매출 원가를 늘리면 되겠네. 그래서 매출원가를 늘립니다. 결국은 매출 1300, 매출원가는 1000만큼 빠지고요. 결국 나머지 재고자산 이 두 분계를 합쳐버리면 그런 식이 되잖아요. 매출원가 각각 1300과 1000이 빠지고 재고자산은 300만큼 감소가 되고 이런 내부거래 상계 제거, 단기 미실현 이익의 제거 분계를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가 왜 늘어나는가? 이걸 매출원가의 증액으로 보지 마시고 매출 총이익의 감소라고 이해를 하면 편하죠. X2년도에 드디어 매입한 측에서 즉 종속이 외부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X2년도의 종속은 당초 작년에 1300에 매입했던 재고자산을 1500에 팔고 200만큼 이익을 남겼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단순 합산하면 요것만 들어가는데요.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드디어 1000원에 산 걸 외부로 1500에 팔아 500만큼 이익을 남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200이 아니라 500이다. 개별재무제표에서는 300이 1년도, 200이 2년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500의 이익이 모두 X2년도에 생긴 거다. 그래서 지금 단순 합산 결과 200에다가 뭔가 300을 더해줘야 된다고요. 이 300이라는 게 작년에 뺐던 걸 다시 복원시켜주는 겁니다. 즉 전기 미실현 이익의 실현이라는 연결조정 분계인데요. 매출 총이익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매출 총이익은 계정이 아니죠. 매출 원가를 감소시키는 거죠. 차변에 있던 거를 대변으로. 그 매출 원가를 이와 같이 감소시키면 매출 총이익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차전이 이익여금인데요. 이게 왜 이익잉여금일까? 교재 281페이지 그 중간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차변으로 왜 이익잉여금의 감소 붕괴를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래 놓고 쭉 설명을 하고 있죠. 분명히 이 X1년도에 지배는 종속한테 300만큼 이익을 붙여 팔았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연결분기할 때 300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미실현 이익을 제거하는 분괴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연결조정 분괴 3장에서 배웠던 것을 포함해서요. 개별 장부에 반영되는 분괴가 아니지 않습니까? 연결 정산표 위에서만 반영되는 분괴라는 것이죠. 따라서 작년에 제거를 했지만 지배기업의 개별 장부는 그대로 300만큼 작년에 이익이 과대 표시되고요. 당기순이익이 그로 인하여 이익여금이 과대 표시되어 지금 2년도로 이월된 상태 아닙니까? 그 과대 표시된 이익여금을 죽이는 겁니다. 이 분괴의 의미는 작년의 이익이 아니고 금년의 이익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해 3의 결과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1년도, 2년도에는 단순 합산하면 매출 총이익이 각각 300과 200이 잡힙니다. 그래서 모두 500인데요. 그게 아니고 연결해서는 1년도에는 0, 2년도에 500이 잡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연결할 때 이 300만큼을 1년도에 감소시켰다가 즉 미실현이익을 제거했다가 2년도에 다시 플러스 즉 전기 미실현이익을 실현시키는 연결조정 분괴를 하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바와 같이 외부와의 거래가 발생되었을 때 모든 내부거래 이익을 다 인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고급회계 교재 282쪽 중간 아래로 내려가 보면 재고자산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 연결조정 분괴 요약이 나오죠. 분괴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내부거래 쪽만 지금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종속기업 투자하고 종속기업 자본을 뭐 상계 제거하는 분괴라든지 아니면은 비지배 지분 귀속되는 종속해서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 귀속 금액을 뽑아내는 이런 것들은 일단 제외를 했고요. 1년도에 내부 거래가 생겼고요. 2년도에 1년도 말에 또 내부 거래에서 미실현 이익이 있었는데 그 미실현 이익은 다음 연도에 모두 실현되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자, 1년도에 내부 거래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배가 있고 여기 종속이 있는데 뭐 하향 거래, 상향 거래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매출원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실현됐든 실현되지 않았든 일단 내부 거래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 놓고 나서 모두 다 실현됐으면 이걸로 끝나겠는데 미실현된 게 있대요. 미실현 이익은 상향 미실현 이익이든 하향 미실현 이익이든 몽땅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매입한 쪽에는 이 미실현 이익만큼 재고자산이 부풀려 있겠죠? 재고자산 퉁치고요. 판매한 측에 개별재무제표에는 매출 총이익이 과대 표시되어 있죠? 매출 원가를 증가시켜서 매출 총이익을 퉁치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 감소, 재고자산 감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교재 275쪽에 있는 예 1번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자, 미실현 손익이 없는 경우는 뭐 상관없고요. 지금 우리가 비교할 게 하향거래 미실현 이익이 있는 경우, 상향거래 미실현 이익이 있는 경우 어떤 경우이든 연결단기 순이익은 1080이었잖아요. 1000 더하기 100 빼기 20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와보면은요. 연결조정분계 2번 단기 미실현 이익을 제거할 때 상향 하향 구분 없이 무조건 미실현 이익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매출원가 재고자산. 이 분계를 외우세요. 차변 매출원가, 대변 재고자산, 매출원가 재고자산, 매출원가 재고자산. 요거를 암기하도록 하자고요. 시험 볼 때도 아주 유용합니다. 자, 마지막 분계가 뭐냐면 종속기업의 단기 순이익 중에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금액을 뽑아내는 건데요. 3장에서는 종속기업 단기 순이익의 비지배 지분율을 곱하는 것으로 배웠죠. 굳이 달라진다면은 종속기업 지배력 취득 시에 순자산의 장부금의 공정가치 차이에 대한 단기 소멸분을 뺀 것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그건 없다고 가정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면 지난 시간에도 배운 내용인데요. 상향 거래 미실현이익만큼 종속기업 단기순이익은 과대 표시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에 발생한
상향거래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의 비지배지분율을 곱하여 차변의 이익여금, 대변의 비지배지분, 이와 같은 연결조정 분계를 하는 겁니다. 다음 연도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배력 취득연도고 여기에서 이제 X1년도 거래가 있었고 여기 X2년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로 가서 다시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 종속회사 투자와 종속회사 자본을 퉁치는 상계 제거하는 분계를 해야 되겠죠, 일단. 그리고 이제 1년도 중에, 즉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당해년도 기초 시점까지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액 비지배지분 해당액인데 요 분계는 앞으로 갈게요. 요 1년도의 마지막 분계의 반복 아닙니까? 과년도 순이익에 전년도 상향거래 미실현이익 곱하기 비지배지분을 한 것만큼 이익여금 비지배지분 이거를 이제 나눴고요. 드디어 이제 당해년도분 X2년도분을 봐줘야 되는데 X2년도에는 전년도에 넘어왔던 미실현이익이 실현됐대요. 자, 실현될 때 이익여금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매출 총이익을 증가시킨다라고 보면 되죠. 여전히 개별재무제표에 표시돼 이 과대계상되어 올라온 판매 한쪽에 이익여금을 또 죽이는 거잖아요. 자, 앞서 당기 미실현이익의 재고 요거요. 매출원가 재고자산 외우고요. 이익여금 매출원가. 아예 두 연결조정 분계는 외우세요. 자, 요거 계속 입에서 중얼중얼 해보세요. 당해년도 미실현이익 제거 상향 하향 거래 구분 없이 매출원가 재고자산. 매출원가 재고자산. 전년도에 넘어왔던 미실현이익이 당기에 실현이 됐으면 역시 상하향 구분 없이 이익여금 매출원가. 이익여금 매출원가. 이와 같이 연결 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당해년도에 또 상향 하향 내부 거래가 있다고 하면 역시 매출원가 또 퉁쳐야죠. 수익비용 제거합니다. 그 중에 당해년도 분, 요 당기 내부 거래와 관련해서 미실현이익이 또 있어. 그럼 상하향 거래 구분 없이 매출원가 재고자산. 매출원가 재고자산. 그죠? 자, 이제 5번 분계 조심해야죠. 중소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지분 해당액인데요. 자, 중소기업 당기순이익에다가 비지배지분율을 곱하는 게 기본식인데 당기에 발생한 상향거래 중 미실현된 거는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 전년도에 상향거래 미실현 이익 중에 당해년도에 실현된 금액은 더해주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예제 1번과 후속되는 예제 2번을 연속해서 보겠습니다. 예제 1번은 재고자산 내부거래가 하향거래이고요. 뒤에 보게 될 예제 2번은 상향거래가 있는 케이스입니다. 내부거래의 방향만 하나는 하향, 하나는 상향거래로 했을 뿐 나머지 숫자는 모두 같다고 전제를 했어요. 따라서 하향거래와 상향거래를 이제 숫자 비교를 하는데 아주 좋은 예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갑회사는 1년 초에 의뢰사의 지분 80%를 23만에 취득해서 지배기업이 되었죠. 1년도 초. 지배력 취득하는 날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 공정가치는 같다고 했고요. 따라서 북밸류, 페이밸류 차이에 대한 소멸, 조정은 불필요합니다. 1, 2년도 두 회사 재무제표가 주어지죠. 읽어보면은요. 의뢰사 거 매출, 여기 매출원가 있고요. 기타 수익, 기타 비용 이렇게 이제 매출원가를 일단 구분 좀 표시를 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2만이고요. 재고자산, 다른 자산에서 이제 재고자산도. 왜냐면 이게 재고자산, 내부거래와 관련된 미실현 순이익이 있을 때 재고자산도 조정을 하니까 별도로 구분을 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본금, 이익여금. 자, 우리가 지배력 취득 시점에 이 투자주, 중소기업 투자랑 의뢰사 자본하고 퉁쳐야 되는데 이때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 이익여금은 8만인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이 2만이니까 이거는 기말 이익여금이고요. 따라서 1년도 기초 이익여금은 6만이 될 거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했죠. 숫자는 계속 원가법 적용했으니까 똑같을 거고요. 다음 연도에 2만 3천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됐습니다. 쭉 한번 이제 둘러봤고요. 계속 읽어봅니다. 갑회사는 의뢰사에게 1년도 중에 10만 원의 매출을 했대요. 갑이 어리니까 하향 내부거래입니다. 하향거래. 의뢰사는 갑으로부터 매입한 재고를 모두 팔았다 이러면 미실현이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60%를 1년도 중에 나머지 40%를 2년도 중에 외부에 판매했대요.
이때 속으면 안 되는 게 1년도 말 현재 미실현된 부분은 40%라는 거예요. 60%는 팔았으니까. 갑회사가 의뢰사에게 판매한 재고자산의 매출 총이익률은 30%다. 즉 10만 원의 매출 중 3만 원이 내부거래 이익이죠. 매출 총이익. 그런데 이것이 모두 다 팔렸느냐 안 팔렸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지금 60%만 팔았으니까 40% 12,000만큼이 미실현된 겁니다. 이 미실현된 거는 다음 연도에 실현될 거 아니에요. 여기 40% 1년도만 현재 못 판 거는 다음 연도에 판매됐다고 되어 있죠. 무릎 1번입니다. 1년도 초에 갑회사가 의뢰사의 지배력을 취득한 직후, 즉 지배력 취득 시점에서의 연결조정 분계를 해보자는 거죠. 연결조정 분계는 우리가 3장에서 충분히 연습했는데 한 가지입니다. 자, 자본금, 이익여금은 8만이 아니라 6만이라는 거 앞서 이야기가 됐었죠. 종속기업 투자, 지금 80% 지배종속관계죠. 그래서 26만 곱하기 80%와 종속기업 투자를 통치면 종속기업 투자가 22,000이 더 많습니다. 요거에 20% 비지배 지분으로 결정을 짓습니다. 2번 1년도 말 연결해보자라는 거예요. 연결 정산표도 만들어 보고요. 1년도 말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지배력 취득했는데 이 시점이죠. 그럼 다시 요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은 퉁쳐야 되는데 취득 시점 기준일로 하죠. 비지배 지분 영업권은 앞서 1년도 초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도에 있었던 일들이 있는데요. 내부 거래가 있었죠. 하향 거래입니다. 하향이든 상향이든 일단 매출, 매출원가, 수익 비용 퉁쳐야죠. 미실현이익이 12,000입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외우라고 했습니다. 미실현이익, 매출원가, 재고자산 이렇게 하는 거죠. 재고자산이 과대 표시되어 있고요. 마지막 분계가 뭐냐면 당기 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종속회사 당기 순이익에는 과대 표시된 내부거래 이익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상향이 아니라 하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눈에 보이는 종속회사 의뢰사 순이익이 2만 원이죠. 이 2만 원 중 20%를 비지배 지분으로 귀속시키는 뭐 이런 분계를 하면은 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정산표를 보면은요, 일단 요 윗부분이 손익계산서 부분이고, 여기 아랫부분이 이제 재무상태표 부분인데요. 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매출원가 퉁친 거고요. 이게 미실현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11만 2천, 10만, 이게 11만 2천, 10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당연히 위에 있는 거를 여기로 쭉 이렇게 갖고 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분계들을 집어넣어서 좌에서 우로 합치면 자, 우리가 보는 요 연결당기 순이익 8만 원 어떻게 나온 것인가? 8만 더하기 2만 빼기 미실현이익 12,000 해가지고 나온 거죠. 비지배 지분 56,000원 요 기말 종속회사 순자산 공정가치 잔고금액과 공정가치는 같다고 했죠. 28만 원에 20% 56,000 뭐 이렇게 결정이 되겠습니다. 2년도로 가볼까요? 2년도에는 다른 내부 거래는 없고요. 전기에 넘어온 하향 거래 미실현 이익이 실현되는데요. 지금 요 순간이죠. 2년도 말 다시 1년도 초로 가서 자본금 잉여금 종속기업 투자 퉁치고요. 비지배 지분 영업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번 분계는 요 구간 아니에요. 지배력 취득 시점부터 당일연도 기초 시점까지 순자산 변동에 요 이번 분계가 작년 X 1년 말 4번 분계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익여금 비지배 지분 반복하는 겁니다. 자, 한편 여기서 실현이 되죠. 외우라고 했습니다. 12,000만큼 이익여금 매출원가. 미실현 이익은 어떻게 했어요? 매출원가 재고자산. 여기서는 이익여금 매출원가 이렇게요. 자, 4번 당기 순이익이 또 발생했는데 그거 당기 순이익 발생액 중 비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금액 당기 순이익은 2년도에 23,000이라고 가정했습니다. 20%인 4,600만큼 이익여금 비지배 지분. 이걸 반영하면요. 꼭 한번 만들어 봐야 됩니다. 이거. 자, 당기 순이익이 연결 당기 순이익이 이제 95,000인데요.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은 6만 더하기 23,000에 전년도 미실현 이익의 실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12,000만큼. 그래서
95,000이 된 겁니다. 이 B집의 집은 66,000은 요 기말 의뢰사 순자산, 이게 공정가치죠? 장부금액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20% 66,000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할만하죠? 하향 거래는 쉬워요. 별로 이렇게 머리 쓸 일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될 건요, 상향 미실현 거래가 있을 때입니다. 상향 미실현이. 읽어보겠습니다. 갑회사는 1년 초에 의뢰사의 지분 80%를 23만 원에 취득해서 지배기업이 되었습니다. 지배력 취득일 현재 의뢰사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공정가치랑 같고요. 주회사 재무제표가 주어지는데 당기순이익이만 여기 이익금이 8만이니까 이거 기초이익금은 6만이고요. 숫자는 다 똑같이 했어요. 단지 내부거래가 상향이냐 하향이냐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2만, 2만 3천까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을이 갑에게, 즉 상향 거래가 있고요. 내부거래가 10만 원의 재고자산을 매출했고요. 매입한 갑은 이 재고자산 중 60%는 1년도에, 나머지 40%는 2년도에 각각 팔았대죠. 따라서 1년도 말 현재 이 40%가 판매 안 한 거니까 이게 미실현 이익 계산을 해줘야죠. 매출 총이익률은 30%. 따라서 10만 곱하기 매출 총이익률 30%, 아직 안 팔고 갖고 있는 비율 40% 해서 12,000이 상향거래 미실현 이익이 되겠습니다. 물음 1번 1년도 초 연결분계인데요. 1년도 초 자본금 잉여금이 26만이죠. 종속기업 투자 23만, 요거에 80%랑 퉁치면 이쪽이 22,000이 더 많고요. 20%만큼 B집의 지분으로 귀속. X1년 말, 자, 지금 요 1년도 말인데요. 다시 1년도 초로 와서 또 퉁쳐야죠, 이렇게. 그래서 B집의 지분 영업권 나가는 것 똑같고요. 자, 1년도 중에 10만 원의 상향 거래가 있었죠. 매출원가 퉁치는 거야. 방향에 관계없이 똑같습니다. 미실현 이익이 12,000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매출원가 재고자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4번 분기할 때 조심해야죠. 종속회사는 순이익이 2만인데요 라고 주장을 했는데 2만보다 적어야죠. 상향거래하면서 미실현 이익만큼 부풀려 놨잖아요. 따라서 요 12,000을 뺀 금액에 0.2를 곱해서 이익여금 B집의 지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죠? 자, 1년도 정산표 앞서 우리가 예제 1번에서도 봤던 것처럼 연결재무제표에 당기순이익은 여기 88,000인데 예제 1번과 똑같죠? 상향이든 하향이든 내부거래 미실현 순이익은 다 빼뿌려야 되니까 8만 더하기 2만 빼기 12,000 해가지고 88,000이에요. 무엇이 다르냐면은 요 B집의 지분이 달라지죠. 지금 앞서 예제 1에서는 28만 곱하기 0.2라고 했는데요. 28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12,000만큼 과대 표시된 당기순이익 때문에 이익여금도 과대 표시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12,000 뺀 금액에 0.2 하여 53,600이 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2년도 말 연결분계 볼까요? 1번 분계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여기 2년도 말인데 여기 와서 하는 겁니다. 퉁치고 B집의 지분 영업권. 이제 1년도 중에 순자산 변동액 요 2번 분계가 X 1년 말 4번 분계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1600. 전년도에 2만만큼 외견상 당기순이익이 났습니다만 12,000은 상향 미실현 이익만큼 부풀려진 거니까 빼고 하자라는 거예요. 자, 3번입니다. 단기 중에 40% 작년 말 현재 안 팔고 있었던 걸 다 팔았다면서요. 즉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실현된 거 실현, 이익여금, 매출원가. 거의 기계적으로 외우자고 했죠. 계속 외우세요. 이 두 개 분계는 미실현 이익의 제고, 전년도 미실현 이익의 실현 분계는 아주 중요합니다. 4번 분계할 때 조심해야죠. 당기 순이익은 23,000이다 라고 했지만 실은 23,000이 아니라 작년에 제고했던 걸 다시 복원을 시켜줘서 35,000이 제대로 된 당기 순이익이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7,000만큼 이익여금 B집의 지분 이렇게 분계를 하죠. 연결 재무제표 2년도 당기 순이익은 95,000, 이건 예제 1번과 같죠? 6만에 23,000 더하고 12,000만큼 전년도 미실현 이익의 실현 분계가 되고요. 66,600은
2300 곱하기 0.2입니다. 상향 미실현 아니죠. 상향 미실현이익은 모두 단기에 실현됐기 때문에 연도말 이익여금은 원위치가 된 겁니다. 모두 다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예제 1번 하향거래와 예제 2번 상향거래를 표 2에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상향거래든 하향거래든 1년도에는 미실현이 됐고요. 2년도에는 모두 실현됐는데 당기순이익은 어쨌거나 똑같잖아요. 상향이든 하향이든 구분 안 하고 모두 제거했고요. 마이너스 모두 복원을 시켜놨으니까 상관이 없죠. 한편 2년도에 모두 실현이 돼서 깔끔해졌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이든 이익여금이든 상향 하향 구분 없이 똑같은 숫자예요. 그죠? 똑같죠? 근데 여기는 지금 다르잖아요. 이 둘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미실현된 것만큼 상향 미실현 이익만큼 비지배 지분 계산할 때 덜 가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56,000보다 53,600원, 2,400원이 적은데요. 12,000에 상향 미실현 이익 중 비지배 지분율 20% 곱한 것만큼 덜 들어가고 이게 그만큼 이익여금, 즉 지배 지분에 귀속되는 거죠. 지배 지분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런 차이는 외부 거래가 발생하면서 모두 다 실현이 되어 이때가 되면 어떤 거래가 발생이 되었든지 똑같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4장 두 번째 시간 아주 중요한 내용을 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연결실체 내에서의 내부거래 및 내부거래 미실현 손익의 이제 제거인데요. 상향거래, 하향거래를 살펴봤죠. 예제 1번, 2번 비교하면서 열심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